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입을 했던 카메라는 바로 캐논의 M50이었습니다. M50이 출시한 당시 은근 뜨거운 감자로 테크 리뷰어와 필름 메이커 분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당시 카메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 끝에 캐논의 M50을 제 인생의 첫 카메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완벽한 카메라는 아니었지만 이제 막 카메라에 입문한 저로서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고 초보를 위한 친절한 인터페이스가 기억에 남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태까지 제작한 유튜브 영상들 중 2020년 초까지 찍은 영상들은 모두 캐논 M50 모델로 촬영한 영상들이죠. 그러던 중 캐논은 저에게 한 가지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바로 제가 사용하던 M50의 후속작 M50 마크2였습니다. 나름 M50을 꽤 오래 사용하던 사람인지라 오랜만에 보니 반가운 부분도 있었지만 사용을 하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캐논의 M50 마크2가 카메라 입문자, 유튜버들에게 어떤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 전문가 아닙니다. 전 문과예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캐논 M50 마크2입니다. 유튜버, 특히 저처럼 1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카메라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AF, 오토포커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춰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좋은 AF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을 꽤나 많이 단축할 수 있거든요. 캐논은 듀얼 픽셀이라는 AF 기술을 사용합니다. 꼭 이 M50 마크2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캐논 카메라들이 이 AF 방식을 사용하죠. 실제로 캐논의 AF 신뢰도는 아주 훌륭한 편입니다. 원하는 곳에 초점을 잡고자 하면 망설임 없이 아주 정확하게 피사체를 잡아내거든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사의 바디는 가격이 2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200만원짜리 카메라보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캐논 M50 마크2가 AF 영역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초점을 빨리 잡는다는 부분도 좋은 장점이지만 워블링 현상이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초점을 잡았다가 놓치고 앞뒤로 움직이는 현상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M50 마크2에서는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처음 촬영 시 초점을 잘 잡아놨다면 걱정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1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특정 물체에 초점을 잡고 움직이는 트래킹이나 사람의 얼굴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잘 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캐논 카메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캐논의 색감인데요. 이 색감 논쟁이라는 것이 카메라 유저들 사이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주제이기도 하고 각자 상황에 따라 내놓은 결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 색감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카메라 리뷰를 할 때도 저는 캐논 색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일관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색 보정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나 픽처 스타일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오토로 찍는다고 해도 캐논의 색감은 항상 놀라워요. 특히 사람의 피부 색깔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화이트 밸런스를 만질 수 있다면 영상을 더 다채롭게 찍을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예전에 배운 건데 화이트 밸런스를 형광등으로 맞추면 굉장히 이른 아침에 파란색이 가득한 느낌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이 파란색을 표현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취향 저격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른 카메라에서도 이게 되는지 예전에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캐논 특유의 몽환적인 파란색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캐논만 이런 느낌이 나요. 여기에 집에서 사용하는 노란 스탠드 하나 탁 켜두면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의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고 사용할 때 느꼈던 점이 캐논은 영상을 찍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니, 카메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잘 나와요. 거기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하고 초보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쉬워서 찍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영상을 찍어야 해서 전문적으로 보정을 하실 분들이 아닌 정말 일반인 유튜버들에겐 정말 큰 만족감을 줄 수 있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M50 마크2가 나오고 제가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전작인 M50과 비교했을 때 사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분명 차이점들이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 영상 촬영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분명 SNS와 같은 곳에 업로드하기 좋으라고 넣어준 기능이고 결과물도 좋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세로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의 표현이에요. 약간 잡지를 표현하는 느낌으로 화면 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구성해서 영상을 넣는 방법인데 가로 영상 촬영으로 이걸 구현하려면 찍을 때 어느 정도 화각으로 찍어야 할지 얼마나 잘라내야 할지 되게 복잡한데
새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 편했던 게 그냥 화면에 꽉 차게 찍은 다음 크기만 줄여서 넣으면 되더라고요. 만약 잘라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가로 길이는 신경 안 쓰고 세로 길이만 조정하면 돼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모델들에도 이 기능을 전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이 카메라로 유튜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되게 신박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요즘 캐논을 포함한 카메라 회사들이 기존에 있던 카메라를 컴퓨터 웹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반가웠는데 이 캐논 M50 마크2는 컴퓨터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카메라를 캠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 자체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해요. 에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 차이 즉 체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똑같이 1080 스트리밍을 한다고 해도 화질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스트리밍 같은 경우 와이파이가 연결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여전히 강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바로 스위블 액정인데 사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카메라들의 경우에 이젠 타사의 제품들도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입문용 비교적 가성비가 중요한 카메라들 중에서는 아직도 스위블을 지원하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M50 마크2와 비슷한 가격대의 카메라들 중에서는 스위블 액정을 지원하는 기기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요즘엔 플립 액정으로 셀프 촬영이 가능한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셀피가 되는 플립이 있더라도 무조건 스위블을 추천드려요. 특히 1인 영상 촬영의 경우엔 더더욱이요. 외장 마이크 때문인데 특히 야외에서 촬영을 하실 경우엔 바람 소리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외장 마이크 사용을 거의 해야 하는데 스위블 액정 같은 경우엔 외장 마이크를 장착해도 화면이 전혀 가려지지 않거든요. 반면 플립형 스크린은 외장 마이크를 달게 되면 화면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케이지라는 걸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무게가 무거워져요. 스위블 액정을 사용하는 게 화면도 가리지 않으면서 가벼운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히 브이로그를 찍으신 분들은 밖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하는데 무거우면 찍기가 힘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해요. 영상, 특히 1인 촬영이나 브이로그는 스위블이 짱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도 분명 존재하는 모델이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역시나 4K였는데요. 이번에는 캐논에서 M50을 홍보할 때 4K를 그렇게까지 강조하지는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크롭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었습니다. 4K 제한 같은 경우엔 상위 모델인 M6 모델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은 그래도 개선이 좀 될 줄 알았거든요. 원래 M50 마크1 때 120프레임 촬영의 경우 720p로 촬영을 해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1080p로 업그레이드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720p로 촬영을 해야 해요. 그 외에 제가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점은 바로 충전 부분이었는데 USB로 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한번 촬영을 하면 꽤 오랫동안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꽂아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전이 되지를 않아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가볍고 작은 크기를 추구하는 M50 모델 컨셉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바디 충전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포트 자체도 이제는 저는 C타입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C타입 단자에 인바디 충전. M50은 사실상 FHD 촬영을 위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펙을 더 올리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와는 별개로 이러한 사소한 불편한 점 등등을 조금 개선을 해준다면 그래도 마크1보다는 훨씬 사용하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신경 써 주십시오. 캐논의 M50 마크2는 분명 최강의 카메라는 아닙니다. 스펙도 평범한 편이고 이 모델만의 차별화된 특장점이랄까 그런 것도 또렷하게 보이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을 위해 첫 카메라를 구매하거나 특히 유튜브를 염두하고 있다면 저는 이 모델 추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 HD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는 점이나 보정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쁜 색감 그리고 특히나 초보자에게 매우 친절한 인터페이스 등등을 보면 영상을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영상을 찍는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몇몇 부분들을 개선해 준다면 개인적으로 입문용 카메라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크기나 무게가 가벼운 바디를 찾는다면 더더욱이요.
저도 첫 카메라를 M50으로 구매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고 덕분에 영상을 찍는데 재미를 붙이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M50 마크2의 세로 영상 촬영 기능은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모델에도 계속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 영상 전문가 신하브로였습니다.